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00만 원의 대출 서비스를 3개 기관에서 받는 것과 500만 원의 대출 서비스를 1개 기관에서 받는 거,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대출받은 총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입 기간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즉 1개 기간이냐 3개 기간에 따라서 결국에는 폐업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 등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폐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기차에 탔다라고 보시는 것과 같고요. 기차에 타는 거는 내 마음대로 탈 수가 있는데 내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돈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실 영상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기업 대출 꿀팁, 신용평가 현실과 필수 체크사항에 대해서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와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이 기업 정책자금, 대출 융자 보증 등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돈이 되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정보는 돈이죠? 저는 여러분께 돈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책자금 융자 보증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업이 보증 불가한 상황이 보증이 가능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증을 1억 받을 것을 한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중에 융자 및 보증 시스템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한 현실을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잘 대응을 하셔서 자금을 융통하는 데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초기 기업 관계자분들이 대부분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을 사용하는 것도 일반적일 겁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아이템 등에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다양한 융자보증기관을 선택하시게 될 텐데요.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저는 여러분께 경기신용보증재단, 즉 신용보증재단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 신용보증에 대한 현실과 필수 체크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어 정의부터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이란 기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신용을 담보로 하죠? 금융기관에 보증을 써주는 보증지원제도를 신용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 절차는 크게 이 4가지 단계로 이어지고요. 첫 번째 상담 및 신청, 두 번째 신용조사, 그리고 보증심사 및 결정 통지, 그리고 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이라는 이 큰 4가지 틀에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도식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정책자금 지원기관이 은행에게 보증서를 발급을 하고 그 보증서를 토대로 해서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보증신청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구성비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상공인이라 하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해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나머지는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보다 규모가 큰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하고 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을 중소기업, 그래서 보시는 이러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더 많은 판별 기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소상공인은 보시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현실에 맞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규모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셔서 여러분들도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지 및 제한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이 금지 때는 제한이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증 제한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줄 긋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휴업 중인 기업, 보증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해 최근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연체 대출금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기업도 보증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또는 대표자, 실제 경영자 포함해서 신용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역시 보증제한 기업이 되고요. 그리고 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부실기업으로 규제 중인 기업,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기업. 역시 보증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업력, 아이템, 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어느 보증기관을 주력으로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우선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은 신규 보증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단기 순손실 발생 기업, 그리고 총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그리고 운전자금 차입금이 매출액의 75%를 초과하는 기업, 역시 신규 보증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전자금의 경우 매출액을 놓고 봤을 때 매출액 대비 20% 또는 25%, 30% 이런 수준으로 운전자금이 대출이 되고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증 또는 가점 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차입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보증 제한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업종은 신규 보증이 제한됩니다. 주점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담배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등은 신규 보증이 제한되니 여러분들이 혹시 해당되시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산업분류코드상 이 분류코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관련업은 산업분류코드의 68로 시작하는 것은 신규 보증이 제한되는데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평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융자 및 보증 신청을 위해서는 기업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을 이해하시고 잘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 또는 비재무 항목, 그리고 가점 항목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 일단 창업기업부터 볼게요. 창업기업은 창업기업과 일반기업은 설립 후 6개월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설립 후 6개월 미만은 창업기업, 설립 후 6개월 이상은 일반기업으로 판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업기업은 재무 또는 비재무 항목의 총점을 340점으로 보고 일반기업은 총점을 360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점 항목 40점을 더해서 창업기업은 총점 380점, 일반기업은 총점 400점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기업의 재무 항목, 비재무 항목을 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재무 항목에는 임차보증금, 자산 대비 차입금이 재무 항목이고요. 비재무 항목은 부동산 종류, 그리고 차입 기간수 등이 비재무 항목입니다. 일반 기업은 재무 항목에 역시 임차보증금, 그리고 비용 대비 매출액 등이 재무 항목이고 비재무 항목은 부동산 종류, 업력, 거주기간 월수, 차입 기간수 등이 비재무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 점수 30점으로 해서 토탈 360점이 평가 요소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00만원의 대출 서비스를 3개 기관에서 받는 것과 500만원의 대출 서비스를 1개 기관에서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대출받은 총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입 기간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즉 1개 기관이냐 3개 기관에 따라서 1개 기관에서 받는 것보다 3개 기관에서 받는 것이 더욱 안 좋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이 평가 기준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점 항목을 보겠습니다. 가점 항목, 업종마다 다르죠. 소상공인 평가 기준을 보고 있는데 가점 항목, 음식 숙박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영자 능력, 매출 전망, 업종 전망은 공통이고요. 영업 안전성, 그리고 서비스 경쟁력, 그리고 관련 자격증 소지, 그리고 입지 여건, 그리고 운영 효율성 등이 이 가점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평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중소기업 평가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법인은 자산 1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서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는 재무 10%, 비재무 40%, 대표자 50%, 법인 중에 자산 10억 원 미만은 재무 20%, 비재무 40%, 대표자 40%, 법인 중에 자산 10억 원 이상은 재무 30%, 비재무 40%, 대표자 30%.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밑줄 건 대표자 부분의 이 평가 항목이 계속
변경이 되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그 대표자를 중점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법인 역시 대표자의 경영자, 역량 등을 평가를 하는데 자산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적인 요소를 더욱 중점으로 보겠다. 이러한 평가 요소의 차별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주요 평가 지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재무 항목, 비재무 항목, 그리고 대표자 항목, 그리고 가점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재무 항목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부채 비율, 그리고 유동 비율 등이 해당이 되고요. 비재무 항목에는 경영관리 능력, 그리고 경영 주체에 대한 신뢰도 등, 그리고 산업 위험, 산업 전망,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서 비재무 항목이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대표자 항목이죠. 대표자 항목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개인 신용 스코어를 적용을 해서 대표자 항목의 평가 요소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가점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신용 등급 평가 기준을 봤을 때 B를 기준으로 신용 위험이 축소되지 않을 경우 문제의 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평균 이하의 업체인데 B 이상이 되어야지 보증이 가능하고 3C 이하는 보증이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그리고 BB, BB, A 이상이 되어야지 보증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 시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을 이용하려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인데요. 첫 번째 보증료입니다. 보증료는 취급 수수료 또는 보증위험 부담에 따른 보험료 성격으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연 0.5%에서 2%까지 선납이죠.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 이용 이후 기업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료 납부 및 보증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인데 보증료는 매년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납부기일 도래 시 사전에 문의를 하여 기일 내 보증료를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래 다음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전국은행연합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연체, 대입연체, 대지금, 부도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조세천합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이 된 때 그리고 기타 신용 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폐업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 등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폐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기차에 탔다라고 보시는 것과 같고요. 기차에 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탈 수가 있는데 내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이제 FAQ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료를 출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이죠. 신용보증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신용상태와 사업전망, 대표자의 경영 능력, 그리고 금융거래 현황, 그리고 대출금 상환 가능성 및 보증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어서 부동산 등의 담보를 취득하고 보증을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타 보증기관, 즉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보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경우와 보증기관에서 받고 있는 보증이 총 8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이 제한이 됩니다. 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모두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 보증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보증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타 신용보증기관에 보증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반송 및 거절 등의 기록을 전산에 등록하였기에 보증 상담이 거절된 경우 해당 기록을 삭제 요청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 규약에 대한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금, 부도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조세 체납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와는 별개인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 반송이죠. 거절에 대한 사유는 삭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된 모든 정보 ETB가 전국은행연합회의 관련 전산 시스템에서 다 공유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가압류된 사실이 있는데 보증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업장 또는 대표자, 실제 경영자 포함이죠. 거주주택에 대한 국세, 지방세 등 조세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국세 체납, 공과금 연체, 카드 대금 연체 등의 사실이 있는데 보증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은 보증 지급이 제한됩니다. 내용인즉슨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 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입연체, 대지급금,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 그리고 조세 체납 정보 및 채무 불이행자 정보거래처의 경우에는 보증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방문 시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입니다. 현장 실사죠. 현장 실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제출된 서류와 각종 장부를 바탕으로 영업실적, 재무상황,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제부적인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 실사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재단을 이용 중인데 추가로 보증을 지원받고 싶다라고 하네요. 답을 보면 기존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던 절차와 동일하게 재단 지점에서 상담과 심사를 받아보신 후 추가 한도 발생 여부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현재 기업 상황, 대표님 신용 상황 등에 따라서 추가 발생 한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햇살론 지원 대상자 중 저신용자에 대한 판단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개인 신용 등급 6등급 이하인 자를 말하죠. 6, 7, 8, 9, 10 6등급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책자금 융자 보증 제도권으로 들어오시려면 해당 기업 대표님의 신용도가 5등급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내용인 거죠. 보증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산출되냐에 대한 부분인데 보증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으로 보증서 발급 시 재단이 책정한 보증료율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상호 부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100명이 보증을 끊어가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 보증사고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으로 보셔도 큰 맥락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보증료율은 기존 보증료율 연 1.0%에서 신용등급,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따라 가감률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 연 0.5%에서 최고 연 2%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창업 전에 지원되는 상품이 있냐라는 부분인데 재단의 보증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인데 예비 창업자는 불가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융자 및 보증 지원이 있으니까 해당 부분은 별도의 융자 보증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폐업을 하는 경우 보증금,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냐라는 질문인데요. 답인즉슨 사업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 부실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은행에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본사는 다음 달 중으로 창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창업 전에도 보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 앞서 비슷한 질문이 나왔죠. 답을 보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장 임차 완료 그리고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해 즉 예비 창업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업가 대표자 그리고 경영자의 신용도, 자산 상태, 영업상황 등을 기초로 산출된 신용등급 그리고 보증 한도표에 따라서 보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기술 기반이라고 하면 기술보증기금 또는 일반 창업이라고 하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지급 후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 답을 보면 기존 신용평가 방법에 의해 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보증 금액 및 보증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증 한도를 확인하여 보증 한도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보증을 받은 경우 한도가 줄고 부채가 커짐에 따라 종합적으로 신용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증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책자금, 즉 융자 보증의 문을 두드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